자, 이제 뭐, 한 달 걸러 한 달 매번 또 익숙하게 들어오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내 몇 명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네. 자, FOMC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분석해보기 위해 애널리스트 코너 마련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우혜영 센터장이 되셨나요? 아니요. 네. 센터장으로 왔어요. 오, 승진하신 줄 알고.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경을 끼고 나오셨네. 네.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 눈도 나빠지고. 이놈의 FOMC, 그죠? 자, 내일 새벽 한 3시, 4시경이면 이제 성명서가 또 발표될 텐데,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냐 마냐 여부잖아요. 그 전에 앞서서, 자, 일단은 이벤트는 은행권에 대해서 리스크가 등장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결국 UBS로 이제 넘어가는 걸로. 이 과정에서 지금 채권이 일부 상각이 됐잖아요. 네네. 코코본드, 뭐 AT1, 뭐 용어도 어려운 낯선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유럽의 채권 시장에서는 아직도 은행들끼리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유럽 내부에서 좀 문제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ECB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에 주력을 하겠다. 집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는 또 은행들의 유동성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뭐 CS라든지 뭐 SVB 같은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 글로벌력의 은행 쪽의 문제로 확산되기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ECB는 지난주에 그 이슈들 되게 뜨겁게 핫 이슈였을 때 금리 인상을 50bp로 인상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기준금리를 네. 그래서 3.5로 만들어놨죠. 네, 50bp 인상을 또 기존의 스텝대로 단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물가 안정과 이러한 좀 뭐랄까 금융 안정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이런 것들, 긴축에 대한 기조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러한 은행 이슈가 결국에는 ECB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 약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물가 안정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번 이슈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라든지 우려감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해당 기관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 내지는 중앙은행들이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금 수합 라인에 대한 강화 를 했던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여전히 좀 이러한 은행 이슈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증시 측면에서는 악재로 계속해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반면에 채권 시장에는 오히려 좀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이슈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산 간에 조금 그러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유럽을 봤으니까 미국 국채 시장도 변동성이 엄청나죠. 네. 거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자, 미국 채권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의, 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안전자산은 에코프로기 때문에. 네, 채권 특히 미국채 금리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금융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제 국채 금리들 특히 미국채 금리 급락을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금리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금리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했던 배경에는요. 뭐 미국채가 정말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슈도 물론 있었겠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전환 기대감이 다시금 부상을 하면서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내지는 연내 다시금 인하를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한다면 당연히 단기물 금리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 이러한 또 통화정책 전환을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에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나서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역시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연준이 동결을 하든 뭐 인하를 하든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금 연준의 피봇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3월달 FOMC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3월 FOMC에서 동결을 뭐 물론 저는 하지 않을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2주 전까지만 해도 빅스텝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경기 측면에서는 지표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새롭게 나온 지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행 이슈가 결국에는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높게 만들어 놓은 이슈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CS 이슈든 뭐 SVB 이슈든 그래도 조금씩은 해결이 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FOMC에서는 당연히 25bp 인상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일 이제 공개될 FOMC 회의 결과는 이제 시장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네. 3월 FOMC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저는 3월 FOMC 이번에 보시는 거 중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점도표이겠죠. 점도표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는 수정 경제 전망치가 또 발표가 될 텐데 네. 실업률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도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점도표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5까지 금리를 올리고 내년도에 100bp 인한 4.25, 내후년은 또 100bp 인한 3.2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점도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과연 12월 점도표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올릴까일 거거든요. 만약에 낮춘다라고 한다면은 3월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5.25에서 멈춘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까지 인상을 하고 이제 인상을 멈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그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예상과 좀 달리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제 해 나가겠다라는 좀 인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5.5 이상으로 점도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업률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와 내년도의 전망치가 4.6%입니다. 12월 달 FOMC 이후로부터 발표된 실업률을 보시면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지난주였죠. 고용보고서 발표된 수치를 보시면은 4.6%로 3.6%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12월 달 회의에서 본 것보다는 낮은 수치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전망치를 그러면 추가적으로 낮추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연준에서도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금씩 불안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준에서 말을 하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그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슨한 정의에서의 그 연착륙은 실업률이 과거의 경기 침체 때만큼 급등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있다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은 실업률이 만약에 급등을 한다. 상승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실업률 전망치가 4.6 이상으로 조금 높아진다든지 유지를 하는 것 자체로도 실업률에 대해서 상승에 대한 속도가 하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매파 연준 위원들 있잖아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인가요? 네, 센트루이스. 네, 몇몇 총재들이 지난번에 두 분인가 좀 세게 얘기하셔갖고 네. 자이언트 메스터 스텝, 총재랑, 네. 빅스텝을 시장에서 녹였던 것 같은데 은행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죠. 네. 그들이 또 호키시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에 역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점도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네. 지금 하셨나요? 네,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4.75가 그러니까 지금 4.75인 거고 4.75? 그러니까 지금 기준 금리 금리가 레벨이 4.75. 4.75인데 점도표 측면에서 12월 점도표가 5.25기 때문에 50bp가 남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터미널 건데요. 레이트 네. 목표 금리가 네, 근데 만약에 그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조금 낮아진다. 5%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3월 달이 마지막 인상일 거다라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25 놔둔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 회의까지 인상을 한번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상향 조정을 한다 5.5로 올린다라고 하면 다다음 회의까지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의 시장의 뷰는 이제 5.25
2호 정도까지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절충안으로.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의견들이 더 분분해진 상황인 것 같긴 저는 한데요. 좀 그렇게 봐요. 아, 마지막일 네, 것이다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또 이제 뭐 아니, 이거 제 생각이죠.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일단 보수적으로 통화 정책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이슈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너무 나쁘게 전개가 될지까지 또 무게를 두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FOMC를 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최소한 선택이 5.25로 놔두는 것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5.25로 놔두는 것 자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너무 낮은 레벨인 거죠. 거의 50bp 네. 낮은 수치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금리든 증시든 이제 인상의 기조가 내지는 인상의 선택이 거의 끝났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인상 사이클 때 보시면은 이제 인상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고 증시도 반영을 먼저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에서의 레벨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인상을 언제 멈출지에 대해서 이제 시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이 될지 다음이 될지 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이제 우리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4월 금통위 금리 동결에 지금 무게가 좀 많이 실리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지난 2월 금통위 때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비판이 연준은 5.75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멈춰버리면 뭐 대외 금리차 내지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을 보시면은 연준도 그러니까 그만큼 인상을 못할 거다라고 전망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물가에 대한 뷰도 이제 기존의 전망 경로대로만 움직인다면 한국은행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월달 수치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요 오히려 벌써 4%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5%대에서 4%대로 떨어진 수치가 좀 한 달 먼저 나왔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물가의 전망 경로 대비해서는 좀 부합하던지 조금은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금통이 4월 달에 열리기 전에 또 월 초에 물가가 발표가 될 텐데 3월 달 물가가 4%대 4.8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수치를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은행도 또 굳이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도 이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5.25나 5.5 정도까지만 올리는 걸로만 전개가 된다라고 해도 한국은행에서 이제 2월달 금통위에서 결정을 할 당시에서의 시장의 컨센보다 낮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조금은 그 인상에 대한 추가적으로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덜어질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4월달까지도 조금은 지켜보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4월달에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WGBI가 있었는데 이거 사실 이게 좀 흥미롭긴 한데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우혜영 애널리스트가 FOMC 전망을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